인공지능과 문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장 인공지능 연구와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인공지능의 분류체계, 2절에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3절에 인공지능의 시대별 연구약, 4절에 혁신적인 6개의 인공지능 시스템, 5번째 앨런 투링과 인공지능 테스트, 6번째 인공지능에서의 문제 해결과 코딩, 7번째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원의 주요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분류체계, 인공지능 테스트, 문제 해결과 소프트웨어 등을 고찰한다. 인공지능의 분류체계인 규칙기반 인공지능과 신경망의 관계를 알아본다.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다. 인공지능을 10년 단위의 시대별로 연구로 요약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핵심적인 6개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중요성의 의미를 살펴본다. 인공지능에서의 앨런 투링의 발상과 인공지능 테스트를 조사한다. 인공지능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과 코딩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살펴본다. 3.1절 인공지능의 분류와 체계입니다. 규칙기반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규칙기반 인공지능,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으로 나뉩니다. 기호와 논리 위주의 규칙기반 인공지능, 초기 인공지능이나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메카시, 민스키, 사이먼, 뉴엘 등이 있고 주된 관심 분야는 수학적 정리정명, 자연어 처리, 그 외 문제 해결, 게임, 의사결정, 전문가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규칙기반 인공지능입니다. 규칙기반 인공지능은 초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구현이 어렵고 문자, 음성, 영상 등의 패턴 인식 면에서 한계성을 노출했습니다. 아래 사파 보겠습니다. 1번 규칙기반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2번 규칙을 이용하여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죠. 세 번째, 그러면 큰 단점은 무엇입니까? 학습 기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은 성과를 내고 있고 선언적 규칙이라 불리는 휴리스틱 방법을 개발. 1980년대 초부터 전문가 시스템 응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인역 추리, 논리적 추론, 전문가 시스템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획기적인 방법론을 못 차려냈습니다. 최근 머신러닝과 딥러닝에게 주도권을 넘겨졌으나 여전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결과에 대한 입증이나 설명면에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을 간단히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공신경망,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 불립니다. 신경망은 인간 두뇌의 뉴런들 사이에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따옵니다. 신경망 연구는 1957년 로젠블럿이 개발한 퍼세트론에서 시작했습니다. 1969년 퍼세트론즈 출판 후 신경망 관련 연구는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사파 보겠습니다. 1번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인공적인 뉴런을 이용하여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학습 기능이죠. 세 번째, 그러면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주로 패턴 인식 기능에 국한된다는 점과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경망의 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86년 가청 퍼스트론 모델과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되었고 이후 신경망 제2의 도약 시대가 전개됐습니다. 추후 머신러닝의 중심이 됐고 2000년대 컴퓨터 용량과 속도가 크게 개선된 혜택입니다. 2004년 힌턴 교수가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딥러닝은 신경망 계열의 최신 학습 방법입니다. 1번 딥러닝과 신경망은 어떤 관계인가요? 두 번째, 딥러닝은 신경망에서 언니층의 개수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개념이죠. 세 번째, 그러면 딥러닝도 신경망의 일종이겠네요. 네 번째, 그렇지요. 개량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발전의 분류 체계와 흐름도입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기호주의, 연결주의, 통계적으로 나눕니다. 기호주의는 규칙 기반, 연결주의는 신경망 기반, 머신러닝, 그 다음에 심층신경망. 신경망 기반은 57년도에서 69년에 썼고요.
80년에서 87년 요 사이에 썼습니다. 그 다음 머신러닝은 87년에서 2006년까지 2006년보다는 현재는 심층 신경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발전의 분류체계와 흐름도입니다. 예, 시간적 표로 나타내는데 56년부터 해서 80년대 초반까지는 규칙 기반 AI. 예. 밑에 보면 신경망 기반 AI는 신경망 기반 AI에서 심층식으로 발전되어 왔고요. 한 90년대 중반부터는 머신러닝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신경망과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관계입니다. 신경망 연구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과 같은 시대에 시작을 했고,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두뇌는 무엇을 하나에 관심을 뒀습니다. 신경망은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나에서 착안했습니다. 사파 보겠습니다. 1번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나와 두뇌가 무엇을 하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예, 전자는 두뇌가 작동하는 원리, 즉 뉴런 작용에 의한 신경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후자는 원리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규칙 기반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자, 신경망과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비교입니다. 신경망은 연결주의, 규칙 기반은 기호주의입니다. 신경망은 뉴런에 연결되어 있고, 규칙 기반은 기호와 규칙. 신경망은 노젠블록, 헨튼 등이 대표적 개발자고, 핵심 기술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응용 분야는 음성인식도 패턴인식입니다. 기호주의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기호주의, 그다음 민스키와 메카시 등이 주도되었고, 규칙 기반의 출연했고 문제 해결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신경망은 숫자 인식 등 패턴 인식의 주요 응용 분야입니다. 이 아래 그림 보시면 2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써도 2라고 인식합니다. 자, 신경망과 규칙 기반 인공지능 사이의 치열한 경쟁과 발전에 볼까요? 인공지능 영역에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신경망과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앞에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발전해왔다. 1950년대에 앞서갔던 신경망은 1969년대에 민스키가 지적한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점으로 인해 한동안 침묵하였는데 그 기간에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 후 1984년 이후 다시 신경망이 발달하였다가 1990년대에 들었으며 둘 다 발전하게 된다. 요즘은 머신러닝의 개발로 신경망이 다시 득실하는 시대가 되었다. 초기적 관점은 규칙 기반 인공지능, 최근의 관점은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분류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신경망을 머신러닝 영역에 포함시키는 경우고, 오른쪽은 규칙 기반, 신경망 기반, 그리고 통계적 기반 인공지능의 관계입니다. 약간 겹쳐 그려놓은 이유는 두 가지가 융합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 아래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과 머신러닝이 약간 겹치죠. 예. 머신러닝 안에는 신경망, 베이시안, HNN, SVM 등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요 안에 들어있고요. 인공지능은 다시 보면 규칙 기반, 신경 기반에서 신경 전체에 딥러닝이 들어가고 통계적은 약간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자,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입니다. 수학적 정리 증명입니다. 게임 이런 분야에 쓰입니다. 자, 자연어 처리, 인간의 언어로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의 기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진단, 의사의 질병 진단, 화합물의 구조 분석, 그 외 강물의 매장량 추정, 개인교사 시스템 등이 있고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자동차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수리할 때 우리 소프트웨어로 안에 내부에 잭으로 연결해갖고 어디가 고장나는지 신호 흐름들을 보고 대화 체크해냅니다. 신경망의 연구 분야입니다. 신경망은 뉴런 자금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인데 뉴런처럼 수많은 신경망 처리기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신경망, 다층 신경망, 딥러닝의 차례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신경망 연구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분야입니다. 학습을 통한 패턴 인식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신경망 연구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분야는 문자인식, 음성인식, 영상인식입니다.
자, 음성인식과 영상인식인데, 예. 자, 여기 보이스 레거니션이죠. 신경망 연구의 주요 논제입니다. 뉴런의 생물학적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인데, 신경망 모델들의 학습 능력과 특성 등의 연구, 제한된 신경망의 구현에 관한 연구, 인쇄체와 필기체 문자인식, 다양한 음성으로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연구,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연구, 동영상에서 물체를 인식해내는 기술의 연구입니다. 자, 딥러닝의 연구 분야입니다. 최근 신경망 계열 중 딥러닝 기술 발달이 두드러졌고요. 영상인식, 음성인식 등의 기술이 더욱 향상되는 중입니다. 인식 기술이 정교해지고 동영상 인식 기술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딥러닝의 예인데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 그림 신경망의 히든청, 가중치 연결된 거 있죠. 그래서 이 입력을 집어넣으면 출력이 나타나는 이런 예입니다. 이 딥러닝은 신경망의 이 히든청, 가등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개만 있는 거는 단청 퍼스트런이라고 있고요. 두 개만 있는 거는 다청 퍼스트런, 여러 개 있는 거는 N청 퍼스트런인데 결국은 이 청이 늘어남으로 해서 비선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개수가 많아지니까 분류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공지능 연구 분야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연구된 분야로서 새로운 수학적 정리를 정리하고 팔퍼즐을 비롯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자연의 처리 및 번역, 체스를 비롯한 게임과 간단한 음성인식, 신경망을 이용한 문자와 숫자 인식입니다. 자, 인공지능 연구와 체스 게임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컴퓨터에게 체스를 가르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체스를 잘 두면 높은 지능으로 여깁니다. 당시의 컴퓨터 능력은 매우 전적이고 점차 향상됐습니다. 자기는 최대한 유리, 상대방은 매우 불리한 경우수 찾는 겁니다. 최초의 인공지능 체스입니다. 게임은 인공지능의 수준평가 척도로 활용됩니다. 1951년 프린츠가 최초의 체스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40여 년 후에 IBM의 딥블루가 인간 세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인공지능 체스와 대결하는 인간입니다. 이게 그 말을 어떻게 움직이냐가 인공지능이 계산해서 알려주면 사람이 노는 겁니다. 8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인공지능 연구 분야입니다. 1980년대에는 초기보다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나 작동하는 화자 독립 음성인식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단어가 이어지는 연속 음성인식 연구 개발도 행해졌습니다. 의학 진단을 비롯한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를 인식하는 음성인식 시스템입니다. 80년대 인공지능의 주대 관심 분야는 화자 독립의 연속 음성 인식을 통한 음성 타자기, 서로 다른 언어들 간의 컴퓨터를 통한 기계 번역, 컴퓨터를 통한 의학 진단 등의 전문가 시스템, 다층 퍼스트런 신경망을 이용한 문자 및 음성 인식입니다. 요즘과 이래 비교해 봤을 때도 그때 80년대 보다 확실히 발전됐습니다. 특히 이 영상 인식 분야 있죠. 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병의 전이 방향 그런 것들을 알아냅니다. 그러면 다음에 수술을 어떻게 할지, 그죠? 예.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초기에 이런 연구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90년대 인공지능의 주된 관심 분야입니다.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가 시작되었고 복잡한 동적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베이시안 네트워크 등 머신러닝이 인공지능 연구에 도입되었고 1997년 IBM이 개발한 딥블루 세계 체스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지능형 에이전트는 행위자가 있고 센서를 통해 인지를 하고 행동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입니다. 2004년에 힌턴 교수가 딥러닝 기반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10년에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 퀴즈쇼 챔피언에 오르고요. 16년에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개시되었고 22년에
오픈 AI의 자연어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 GPT가 개발되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봐도 그죠? 한 20년 정도 됐는데 딥러닝, 왓슨, 알파고, 빅데이터, 챗 GPT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빅데이터 이게 좀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분석도 하고 결론도 내립니다. 자, 6개의 핵심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마크1, 퍼시트론, 마이신, 딥블루, 왓슨, 알파고, 챗 GPT. 다 이 참 주옥 같은 작품들입니다. 57년에 마크1 퍼시트론입니다. 최초로 문자 인식을 했다. 사건이 그죠? 미국의 노젠 블러시 개발한 문자를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최초의 신경망 학습 모델입니다. 76년에 마이신입니다.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혈액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학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97년에 딥블루입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 IBM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로서 체스 전용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2010년에 왓슨입니다. 퀴즈쇼 챔피언,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로서 다양한 지식을 가진 퀴즈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2016년에 알파고입니다. 세계 바둑 챔피언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에서 딥러닝 기법의 신경망 학습 소프트웨어다. 22년에 챗 GPT입니다. 생성형 대화 전문 챗봇인데 오픈 AI가 개발한 생성형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자연어 대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다. 어제가 아니까 보니까 타넌스를 쓰는데 이 챗 GPT 이걸 이용해서 타넌스를 쓰는데 아주 뭐 추상적인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가 이거 좀 가짜다 이렇게 판별하더라고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크1 퍼스트럼입니다. 1957년 미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신경망 모델입니다. A, B, C 등의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초기의 학습 모델이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미국인의 선풍적인 관심을 일으킨 시스템입니다. 자, 마크1 퍼스트럼. 마이신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1976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으로 혈액 감염 치료 진단과 처방을 위한 의학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추론 엔진과 600여 개의 규칙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이신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딥블루입니다. IBM이 개발한 체스 전용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데 1997년 체스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고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32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512개의 체스 칩을 내장했습니다. 체스 챔피언들의 대국 기록과 전략적 경우의 수를 분석했습니다. 딥블루 사진입니다. 70만 번 이상의 체스 경기 기보와 경기 스타일이 내장되어 있고 딥블루가 다음 수를 정하면 인간이 대신해서 두었습니다. 딥블루가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긴 것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7,4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3위 23 딥블루와 카스파로프의 게임 장면이죠. 왓슨입니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데 2010년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그리고 다양한 지식 활용,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 판단에 따라 추론합니다. 사회자의 질문도 잘 이해하고 답을 찾아 음성으로 답변합니다. 현재 왓슨은 암의 진단 등 의료 분야에서 활약 중이며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응대하는 로봇 등에도 활용합니다. 왼쪽 보시면 왓슨 컴퓨터고 오른쪽 그림은 왓슨의 퀴즈 프로 우승 장면입니다. 자, 알파고 볼까요?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인데 2016년에 알파고가 바둑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서들을 이겼는데 그죠? 이서들이 거의 세계 챔피언이 있으니까 프로기사들이 둔 많은 기부의 전략을 분석하고 학습했습니다. 경우의 수가 엄청난 바둑에서 딥러닝 등의 기법을 활용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하드웨어 능력의 결합이었습니다. 챗 GPT입니다. 챗 GPT는 미국의 오픈 AI가 2022년 11월 말에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데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약자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챗GPT는 발표되자마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간과 대화하며 문장 작성과 요약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었습니다. 이게 인간과 대화하고 문장 작성, 요약, 그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 1800년대, 1500년대 얘기죠. 그것을 끄집어내갖고 글을 쓴다 그럽니다. 예,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앨런 투닝, 3.5절 앨런 투닝과 인공지능 테스트입니다. 컴퓨터의 이론적 배경은 1936년 앨런 투링에 의해 제시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46년 미국에서 ENIAC 개발이 발표되었고 앨런 투링은 영국의 수학자,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투링 머신이라는 컴퓨터 이론 모델을 창안했고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자판기 있죠. 그게 투링 머신입니다. 투링 머신 구조 볼까요?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옵니다. 제어 장치를 통해 갖고 입출력 헤드를 조절하고요. 우리 자판기에 돈 넣으면 제어 장치에서 기억 처리를 해서 우리 음료수를 내죠. 예. 투링상과 암호 해독기입니다.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 격인 영예로운 투링상입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고 투링의 위대한 업적을 기려서 1966년부터 해마다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에서 후원하고 100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2018년 딥러닝을 개척한 힌턴 등이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분야에서 튜링상 수상됩니다. 69년에 민스키가 받았고요. 71년에 메카시, 75년에 뉴엘과 사이먼, 94년에 하이겐과 바움, 그 다음에 2018년에 힌턴 벤지오 러쿤, 중요한 걸 뭘 만들어낼 때마다 상을 받았네요. 투링의 세뇌와 인공지능입니다. 1912년 영국 출생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1936년 미국에서 투링 머신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암호 해독기를 개발하고 최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생각하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에 착안하여 바탕을 이룩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여기 앨런 투링 동상이 있고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다 이런 용어를 쓰는 2차 세계대전 후에 투링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동성애 자임이 발각되어 재판에서 화학적 거세형을 받았습니다. 42세인 1953년에 정상가리가 든 독이 든 사과를 베어먹고 자살했습니다. 앨런 투링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수학자, 논리학자였습니다. 전쟁 시의 암호 해독자, 편견의 희생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링 테스트입니다. 1950년 발표 논문에서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투링 테스트는 인공지능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법으로서 상대방이 기계인지 사람인지 눈치채지 못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눈치채지 못할 확률이 높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높습니다. 자, 투링 테스트 방법입니다. 컴퓨터의 지능 수준을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테스트 방법이고 사람 A와 컴퓨터 B가 분리된 방에 있습니다. 평가자인 사람 C가 A와 B의 질문을 통한 대화를 합니다. 그 후 A와 B 중 누가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경우 컴퓨터 B가 투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1950년에 벌써 투링 테스트를 발표한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하나는 B는 컴퓨터, A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각각 질문 던져갖고 이 사람이 구별 못하겠다 그러면 얘가 성능이 엄청난 거죠. 인공지능이 뜻 아닌 듯한 엘리자입니다. 1966년 YGM 바움의 엘리자를 발표했습니다. 리스프 언어로 된 초기의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환자와 정신과 의사와의 대화를 흉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대화했을 때 상당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실제는 패턴의 매칭으로 인공지능처럼 보이게 합니다. 엘리자 프로그램을 만든 YJ 바움입니다. 최근 엘리자와의 대화입니다. 엘리자는 세계 최초의 채팅 로봇 중에 하나고 투링 테스트를 시험할 수 있는 첫 프로그램사입니다. 그 당시 인공지능 붐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고
지금은 개량된 버전인데 최근 저자와 엘리자의 대화입니다. 저도요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내가 질문하면 그 답을 합니다. 예, 그게 뭐 틀리든 맞든 그죠? 예.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6월 영국의 레딩 대학교에서 개발한 건데 유진 구스터만입니다. 자신을 우크라이나에 사는 13세 소년을 소개하고 심사위원들과 5분간 대화 후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유진 구스터만은 당시 아주 큰 화제의 뉴스거리였습니다. 추후 튜링 테스트를 충분히 통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명됐다. 자, 똑똑한 인공지능의 기대입니다. 2014년 개봉된 영화 그녀에 등장하는 사만다인데 사만다가 인공지능 컴퓨터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똑똑한 인공지능 출연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튜링 테스트를 가뿐히 통과하는 인공지능은 언제쯤 등장할까? 결국은 사람처럼 대화해야 되겠죠. 결국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인공지능 에세이 문제 해결과 코딩입니다. 1번 인공지능과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문제 해결에 관한 논제는 매우 중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깊은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2번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도 별로 없겠네요. 3번 인공지능은 우리가 정해준 일과 역할을 대신해 줄 뿐이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이건 문제를 찾는 거 있죠. 불편한 게 뭐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창의적 문제는 그렇게까지 흉내를 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생각하며 그 문제에 대해 적용을 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같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어렵게 보이는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복잡한 문제는 여러 단계로 잘게 나눠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끌어냅니다. 자,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거냐? 이 퍼즐을 푸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 문제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규칙을 찾아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적용 여부를 고려합니다. 신경망이나 딥러닝의 인식 기능을 활용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나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 능력을 통합한 컴퓨팅 사고를 적용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사고의 힘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예, 뭐 고기터 에르고즘이죠. IBM 마슨의 회장의 사원은 think. IBM을 세계 굴지의 컴퓨터 회사로 키웠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창의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think different는 자주 강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외딴 곳에서 think week 주간을 가지네요. 자, 세 번째, 코딩을 통한 인공지능 접근입니다. 최근 직접 프로그램을 하는 코딩 연fun이 불고 있습니다. 코딩으로 만들어지는 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코딩이란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절차를 적어둔 명령어들인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다. 코딩이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이고 컴퓨터를 통한 코딩과 프로그램은 같은 의미입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가타는 코딩 육각형 그리는 겁니다. 코딩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주어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일입니다. 코딩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부터 먼저 구상합니다. 코딩을 마치고 컴퓨터를 작동시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림 3의 41입니다. 문제 해결과 코딩. 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코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코딩의 중요성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코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13살 때 처음으로 코딩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코딩 기술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는 물론 조국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하다. 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배워야 한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자, 코딩의 주요 목적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코딩이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코딩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딩을 함으로써 창의적 발상과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로 미래 직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논리, 사고, 생각, 창의, 컴퓨팅, 코딩의 주요 목적입니다. 자, 7절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다 인공지능 기술을 첨가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요. 소프트웨어는 IT 서비스를 통한 지식 창출의 도구입니다. 총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는 56%, 항공기는 60%, 의료 서비스는 50% 높아져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소프트웨어 제품이 있죠. 디벨롭먼트 개발, 테스팅, 코드 디자인, 리콰이어먼트, 시스템 어널리시스, 시스템 디자인, 메인터넌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코딩의 중요성입니다.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코딩은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것이 첫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그 후 프로그래밍 하게 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문제 해결의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 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BMW의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비의 약 90%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개발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이고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영하는 구글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회 4회 보시면 자율주행차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데 이 레이더라든지 센서를 달아갖고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위쪽에는 카메라가 들어있고 그럼 GPS 달려있죠.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가냐 있죠. 휠 엔코드인데 모터 돌려갖고 피해나는 그런 게 있죠.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뭐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들이 식량망과 딥러닝 알고리즘도 사실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차세대 전투기인 F-35의 기능에 92%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의 목표를 동시 요격한 가능한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되었고 아바타라는 영화의 그래픽 처리만 35,000대의 컴퓨터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상현실 구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인공지능 시대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이죠. 자, 앤드리 센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월스트리트에 저널에 기고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란 글에서 소프트웨어가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미래엔 거의 모든 회사의 비즈니스가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는 이유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all in sector. In the future, every company will become a software company. 자,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산업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CEO
자, 소프트웨어와 스포츠의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편하고 기능성 있는 신발 제조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신발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나이키 CEO 마크 파크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스포츠를 결합을 통해 소비자들은 지금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차 등 대부분 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제품에는 첨단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고 소프트웨어는 고용 효과도 높고 선도 기술 추격이 어렵습니다. 벤처 CEO, 이제는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아래 그림은 벤처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결합입니다. 차도 예쁘게 디자인했네요. 그죠?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강한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힘은 점차 강해지고 영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IBM의 종업원 수는 한 40만 명이고 트위터는 900명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불과 13명이 불과한데 교육학과는 별로 없네요. 그죠? 그림의 아래 부분의 기업들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그림이 위로 갈수록 소프트웨어 응용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예, 인프라냐 소프트웨어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나요? 예. 역시 IBM이 엄청난 고용 효과가 있네요. 야, 40만 명. 위로 갈수록 인스타그램은 13명이다. 몇몇만 소프트웨어로서 지원 고용하고 돈을 버네요. 그죠? 예. 이러니까 일자리를 잃는다 얘기 나오겠죠. 그죠? IBM 40만 명인데 인스타그램은 13명이거든요. 이런 기업이 나와서 이런 기업에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잖아. 그죠? 예. 뭐 누구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그 성공의 열매를 저그들만 독식을 하고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없죠. 그죠? 예. 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강한 회사, 예. 소프트웨어가 강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 연구에서도 앞서 나갑니다. 구글, MS, IBM, 페이스북 등이 인공지능 연구 개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글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이 강합니다. 인공지능과 타학문과의 융합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양 강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전체 신입생에 인공지능이 교양 필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3개 정도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파 보겠습니다. 전 인문계인데 인공지능을 알아야 하나요? 자, 전공과 관계없이 기초 지식을 익혀야 해요. 융합과 경쟁력을 위해서죠. 전 예체능 계열인데도 이미 수강 신청했어요. 인공지능과 타 학문과의 융합인데 인공지능 관련 교양 과목 개설이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의 전공과 관계없이 인공지능의 기초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인공지능 개념을 익히고 자기 전공과 인공지능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예, 가까운 곳에서 인공지능 경험하기입니다. 꽃 이름 알아내기입니다. 꽃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꽃의 모양을 다음 검색창에서 꽃의 패턴을 맞추고 난 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꽃 이름의 확률을 알아낸다. 여기서는 제라늄일 가능성이 95%로 판정되었다. 이 그림 보면 이 제라늄이거든요. 예. 자, 꽃의 모양을 패턴 안에 맞추고 하단에 카메라를 누른다. 가장 가능성 높은 이름과 확률이 표시되어 있죠. 꽃에다가 예,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제라늄 확률이 95%를 알려줍니다. 자, 여러 가지 꽃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 생각하고 토론하기. 엘리자 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인 듯 아닌 듯 표현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인공지능이라 생각되는 점과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점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봅시다. 아이디어 포인트는 대화 중 인간같이 똑똑하게 느껴지고 또는 엉뚱하고 멍청한 점도 있습니다.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이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우리 주변의 편리한 문제 해결을 생각해보고 논의하시오 되어 있죠. 우리 지하철 항성, 버스 도착 시간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인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가미되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실습하기입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유명한 생성형 인공지능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요 파란색 된 거 클릭하시면 실행 방법은 프롬프트 난에 원하는 이미지의 특징을 영어로 적는다. 여러 특징을 나열할 때는 심플을 사용하며 연결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는 갈로 안에 넣어준다. 예를 들어서 다이스 갈로, 캣 3D 모델, 디테일드 하이 디테일드 CG. 여기서 먼저 캣과 여러 옵션을 넣고 다른 하나는 도건 캣을 넣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캣 해볼게요. 영어로 써야 됩니다. 구글을 통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뭐 사인을 하라 그러면 자, 이건 별 상관없는 거네요. 예, 캣 하겠습니다. 그리기. 뭐 좀 잘 안 되네요. 예. 예,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고 얼마 동안 기다리면 입력한 키워드에서 기본한 캣 누르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 밖에 상상력을 활용하여 각자의 독특한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어 보자.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